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청약시장 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밀리고 청약시장의 분위기도 얼어붙은 가운데 하반기 대규모 분양 예정이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분양시장도 지역별로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투자에 대한 해결책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오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이제 명절이 지났네요. 추석 최대 명절이 지난 것 같은데요. 예전 같았을 때는 이제 학교라든가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결혼 이런 일신상의 문제들을 주로 이제 친척들 간에 이야기가 오고 갔다면 이제는 거의 반 이상이 부동산 얘기가 주가 됐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 엄청나게 가까이 밀접하게 이제 접근을 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정보의 홍수, 정보도 넘쳐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괜히 이렇게 지인이라든가 주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실하지도 않은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인생의 아주 가장 큰 자산이 되겠죠. 그런 부동산 문제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진중하지 않게 선택을 하는 바람에 3개월 기분 좋다가 30년을 그냥 힘들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주변에서 이제 많이들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문제를 고민을 하실 때는요, 지인들하고 얘기를 나누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렇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꼭 조언을 꼭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부담 없이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명절에도 가장 뜨거운 화두는 아무래도 부동산이 아니었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만큼 최근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민들, 궁금한 점들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 네.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강북구 미아동에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지, 언제쯤 매매를 하면 좋을지 궁금해서요. 네, 미아동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미아동 791-1938번지요. 미아동 791에 1938번지. 38번지요. 네. 자, 여기 지금 빌라라고 하셨고요. 언제부터 네. 보유를 하셨을까요? 보유한 지는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 그리고 향후에 어떤 해결책들 가져야 되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아동 791-1938번지요. 네. 잠시만요. 여기 지금 됐네요, 이제. 여기 소나무 협동마을 구역이네요. 네. 네, 여기 최근에 매입을 하셨다고요? 네. 네. 최근에 매입하셨으면 투자로 매입하신 거세요? 네. 그러면 지금은 임대 주고 계십니까? 아니,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 겸 투자로 그냥 보신 거군요. 네. 네. 방은 몇 개짜리예요?
방 3개고요. 화장실 2개고요. 25평형이에요. 네, 흔히 말하는 3룸 빌라가 되겠고 요거를 최근에 그러면 2022년에 네. 매수를 하신 거고 네. 거주 중이신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럼 궁금하신 게 어떤 거죠? 네. 여기 재개발 된다고 이제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매매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지금 뭐 최근에 매수하셔가지고 거주 중이시라고 하니까 네. 뭐 매도 하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최근에 거래량이 뭐 훅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단은 거주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우리 미아동에 이 3룸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셨을 때는 그때 이제 마음 먹기에는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실제 거주가 되지 않으면은 이 구역 자체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뭐 요렇게 되는 공간으로 해서 혹시 TV 보고 계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가 이제 소나무 협동마을 구역이라고 하는데 네. 신속통합에는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신속통합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거주하시는 것처럼 이쪽 지역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실거주를 안 하고 그냥 투자로는 또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등기를 떼보시면 아실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금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제 사실 그 재개발로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결론은 보유하시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섣불리 매도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도 쉽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수요가 붙기가 힘들거든요. 실거주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이 네. 그러다 보니까 실소유주 위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아주 뭐 급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서울시라든가 이제 나라 국가 정책 자체가 서울시에다가는 계속해서 주택을 조금 뭐 전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서울시에는 주택이 아주 현저하게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 사업 위주로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입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노후 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고 아파트 생활권보다는 단독 다가구 빌라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들이 이쪽에 강북구 이쪽이에요.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네. 요 미아동, 우이동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주택들이. 네. 그래서 이쪽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강남북 균형 개발의 그 어떤 정책에 의해서도 굉장히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실제 주민들 같은 경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맡겨 놓자니 여기에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는 거주해야 되는데 서울 중심부로 갈수록 주택 비용, 그러니까 집값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점점 외부로 밀리면서 이쪽에 이제 서울 외곽 지역, 우리 이제 미아동 쪽으로도 이제 많이 몰려오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힘이 개입돼서라도 빨리빨리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서 이쪽 지역이 주민들도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금 신속통합 기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신청 완료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있는데 꼭 신속통합뿐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힘, 뭐 공공개발이 뭐 공공이 앞에 붙는 뭐 개발 대한 정비 사업들,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신통기획이라든가 또 모아타운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냥 일반 재개발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로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데 갈아탄다라고 해도 뭐 시장 상황도 여의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거보다는 실제 지금 서울에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급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꼭 뭐 어떻게 보면 신속 통합 기획뿐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 재개발의 성격을 띤 이런 개발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관심들이 증폭되면서 이쪽 지역에 노후 주택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개별 사업자들이라고 할까요? 이 네. 개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붙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꼭 우리 미아동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뿐만이 아닌 서울시 외곽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충분히 더 기간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다가 보면 어쨌든 너무 노후되어 있는 지역이면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개발의 드라이브도 걸릴 것이고 토지거래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라는 건 그만큼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까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네. 방법을 통해서든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뭐 투자로 있는 거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놓은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지금 거주까지 같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편하게 거주하시면서 충분히 시장 상황 아니면 정책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시면서 그냥 꾸준히 한번 시장 상황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매도하고 어디 딴 데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 주택 매도하고 딴 데로 가셔보면 이 정도 컨디션의 신축 3룸 빌라를 이렇게 매수하기에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신 거예요. 작년에 매수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고 올해는 좀 더 오른 가격으로 분양이니까 그러니까 신축 분양이니까 좀 더 오른 가격으로 매매하셨을 거고 네. 더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서 재개발의 드라이브가 걸린다고 하면 뭐 그 금액은 점점 올라갈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또 3룸이면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거주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주하시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네. 섣불리 알겠습니다. 매도하고 그러지 고맙습니다.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좀 멈춰 있는 상태지만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장의 흐름과 방향 살펴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쌍용 면목동 소재 쌍용 더 플래티넘 용마산에 좀 거주 중인데요. 네. 요 아파트를 매도를 할까 아니면 전세를 주고 저기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네. 그 어머니가 지금 보유 중이신 상가 주택에 지금 거주를 할까 좀 고민 중이거든요. 네. 자, 지금 면목동 쌍용 더 플래티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일단 1차적으로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어머님께서 보유 중이신 명일동의 상가주택. 자, 여기 향후 전망까지도 함께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용마산역 아래에 있는 거고요. 새 아파트잖아요. 네. 여기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사 갈 계획이 계시다고요. 예, 예. 그래서 명일동 쪽으로 강동구 쪽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고 네. 가면서 우리 아파트를 털어버려야 될지 아니면 뭐 전세를 주면서 계속 내가 보유하면서 2주택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게 걱정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털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시청자님 생각에는 예, 예. 여기가 이제 신축이잖아요. 네네. 신축 아파트이면서 초역세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세요. 네. 실제 가격도 올랐고 예. 서울시에서 서울의 주택 가격이 상승을 띠게 된 게 눈에 띄게 된 게 2015년부터거든요. 2015년부터 금액이 계속해서 올랐어요. 서울 자체가. 네.
근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꼭 우리 집을 콕 찍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랑구 지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들이 2020년 중반 이후부터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늦게 오른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네. 그런 소리는 뭐냐?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일자리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아니면 뭘까요? 뭐 생활 편의시설, 뭐 생활 편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미되고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단지가 일단 커야 되겠죠. 대단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굉장히 가격이 빨리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거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파트가 가진 강점은 신축급이라는 거와 역세권이라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우리 쌍용 더 플래티넘이라는 아파트가 저기 송파라든가 아니면 이 중랑구 여기 용마산역을 벗어난 저기 마포라든가 뭐 성동구라든가 송파구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에 있는 초역세권의 신축 아파트였다고 하면 제가 갖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중랑구에 있는 용마산역이 이 부근에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앞에 맞은편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쌍용 아파트 그다음에 그 용마산역을 끼고 있는 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전체는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저층 노후주택 그런 생활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빌라라는 바다에 떠 있는 아파트 자그마한 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좀 파괴력 있게 상승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런 걸 반영한 게 2015년부터 서울은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눈에 띄게 가격이 상승한 거거든요. 가장 늦게 후발주자로 올랐다는 건 조정시장에서 가장 먼저 빠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거예요. 만약에 신축급이면서 초역세권인데 우리 아파트가 1,500,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규모 단지다. 이랬으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여기 지금 네 개 하나도 사실은 포함된 게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냥 온리 초역세권의 신축으로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유한 상황에서 다시 이사 가면서 2주택을 끌고 간다라는 건 사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도 맞지 않는 정책인 거고 제가 봤을 땐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를 하시고 한 채에 집중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아, 근데 네. 그 지금 강동구에는 지금 거기를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네. 어머니가 지금 상가주택을 보유 중이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사를 가고 저희 1주택인 쌍용을 그냥 보유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었고 네. 그리고 그 지금 명일동 소재에 있는 그 상가주택도 좀 많이 노후화가 돼서요. 네네.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나을까 그것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될까 좀 어머니도 고민 중이셔서 네. 이렇게 연락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은 어찌됐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그냥 1주택 이거를 보유할까 말까를 고민하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고민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파트 자체가 쌍용 더 플래티넘이라는 아파트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뭐 시장 상황을 좀 선도하는 그런 쪽은 아닌 거잖아요. 입지적으로 예, 그렇고 또 아파트 뭐 예. 전체 어떤 컨디션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오른 상황인 거거든요. 이 쌍용 아파트 자체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름폭을 그냥 내가 걷어 가시고 그러니까 차익을 실현하시고 그리고 부모님 댁에서 좀 힘을 비축하신 다음에 다시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거든요. 네. 쌍용 아파트는 뭐 어차피 신축급이니까 최근에 매수하셨을 거고 네. 금액은 얼마나 차익을 실현하셨어요? 분양받으셨으면 분양가하고 지금 매매가하고 얼마나 수익은 보셨어요? 분양가는 4억 5천 정도 했고요. 네네.
그러면은 저 몇 평대시죠? 네, 최저가가 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보세요? 아, 네, 25평대입니다. 네. 그러면 뭐 분양가 이상으로 그냥 훨씬 거의 더블 이상 보셨겠네요. 예, 예, 예. 그 명일동에 있는 주택은 어떤 거세요? 그 명일 2동 248 여보세요? 네, 명일 2동 248-2번지입니다. 248-2번 지금 저 컴퓨터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명일 이동에 혹시 그 네. 어디쯤일까요?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명일 이동 블록 그 대명 초등학교 블록일까요? 네, 네, 대명초등학교 블록입니다. 그 블록이세요. 명일 주공 9단지 오른쪽 옆으로. 그러니까 명일 주공 9단지하고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빌라 단독 다가구 그 블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단독 주택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이쪽에 단독 주택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자녀분까지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시려고 한다고 하면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겠네요. 아, 네, 다가구 상가주택이요. 상가 주택이세요. 네, 네. 그러면 대지 지분은 몇 평이나 될까요? 아니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한 80평 정도 알고 있거든요. 80평 정도요. 네, 네. 이쪽에 뭐 9호선 연장 계획은 아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알고 여기 있습니다. 한영 외고고등학교 있는데 이제 이쪽에 지하철역이 9호선이 이제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9호선 뭐 흔히 말하는 2호선, 7호선, 9호선은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데 9호선에 네.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우리 상가 주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네. 얘는 매도할 그런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일단 토지 금액 자체가 뭐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지금 너무 오래됐다라고 하면 조금씩 손 봐가지고 자녀분이 그럼 들어가시면서 조금 손 봐갖고 리모델링을 해서 더 거주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네. 추후에 9호선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수요자들, 임대 수요자들이 괜히 이제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저 앞쪽에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잠실이라든가 삼성동 이런 쪽으로 해갖고 여기가 주변 그 중심이 돼가지고 일자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한 10만여 개의 일자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아, 그 앞에서 다 강남권에서 아니면 송파 잠실권에서 그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지어져요. 그러면 9호선 라인 타고 분명히 넘어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임차인들이 선택하기도 좋겠고 역 주변으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상가 주택의 상가 부분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토지 가격 자체도 오를 거고 임대 수요 자체도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에 서울시에 존재하면서 9호선 초역세권에 단독 이 대지를 내가 80여 평에 되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매도라는 걸 그렇게 막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냥 리모델링을 하시던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 손만 봐서 하시던 아니면 새로 내가 개축 신축을 하시던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개별적인 판단에 따르면 되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건 끝까지 그냥 보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새 아파트고 정도 들었고 내가 거주도 해서 그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이 그렇게 우리 아파트를 떠밀릴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상승 여력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의 그런 면에서 입지적인 면에서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고요. 한 네네.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다면 네네. 그 면목 행정타운이라는 게 네. 한 4년 후에 완공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또 연후에 매도하는 건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운 좋게 오른 거예요. 시장 상황을 잘 맞춰져 갖고 운 좋게 오른 거고요. 더 버틴다고 하셔도 내가 오른 만큼의 그 수익을 실현시키지를 못하세요. 오히려 꺾일 수도 있는 위험성을 담보하셔야 된다고.
차라리 지금 차익 실현하시고 네네.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내가 수익돼 있는 금액을 갖고 준비하다가 조정되고 나서 아니면 꼭 굳이 다시 면목동 그 면목 행정타운을 그 면목동을 자꾸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다른 지역들에 있는 또 투자할 만한 아니면 내가 또 거주할 만한 곳들을 새로 쇼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제 말씀 생각은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말씀 많이 참고하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면목동의 아파트 정리하시고 다른 쪽을 살펴보시길 권유드렸는데요. 매수와 또 매도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또 새로운 매수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 용인시에 있는 두진 아파트 살고 네. 있는데요. 용인의 두진 아파트요. 예. 네. 근데 지금 사는 집이 좀 수리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갈아탈까 싶어서 갈아타는 게 좋은지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해서 사는 게 좋은지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두진 아파트 향후 전망도 좀 알고 싶고요. 네, 이 용인에 있는 두진 아파트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용인에 있는 이제 두진 아파트가 되겠고 여기에 거주는 오래 하셨어요? 한 6년 정도 했어요. 6년 정도. 예. 뭐 20평대, 30평대 있잖아요. 몇 평에 거주하세요? 20평대요. 20평대요. 예. 여기 한 6년 정도 거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고민이 되시는 게 어떤 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를 이사를 갑자기 왔는데 여기 애들 손주들 보려고 왔는데 갑자기 왔는데 네네. 지금 이제 손주들도 이제 안 보게 되고 네. 생활권이 이어서 집에서 또 용산으로 출근하는 아들이 있고 해서 네. 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네. 어떻게 두진 아파트 전망은 어떤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갈아타시는 건 어느 쪽으로 갈아타시는 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네. 현금도 없어요. 이거 팔아서 갈 때는 크지 않겠죠. 특별히 그거 갈 만한 데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우리 두진 아파트 25평 거주하시면 얘네들이 지금 한 4억 정도 갑니까? 아마 4억 25평이니까 뭐 4억 정도 4억 가까이 가다가 지금 또 조금 또 내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여기에 이제 제가 20평대 가격보다는 이제 30평대를 제가 네. 기억하는 것 같은데 예. 30평대가 한 5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요 맞은편에 그 신축으로 돼 있는 게 기흥,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라고 있어요. 예, 있어요. 얘네들이 같은 30평대가 지금 한 7억 정도 가고 있거든요. 예. 그거보다 노후됐으니까 조금 싸죠. 네,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정리하고 뭐 용산 쪽으로 출퇴근한다라고 하면 용산 쪽으로는 사실은 엄두가 나지는 않고요. 지금 같은 또 고금리 시대에 대출 뭐 아무리 받는다고 해도 그렇죠.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라기보다는 그 시청자님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 거주하시는 건데 예. 딴 데로 옮기시기에도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두진 아파트의 전망이 그냥 궁금하신 거네. 그렇죠? 예. 그것도 그래요. 두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뭐 예. 90년대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고 예. 세대수가 한 500세대 정도 예. 조금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 아파트는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쪽 갖고는 거리가 먼 아파트고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 분당선 따라서 저쪽에 위에 판교, 분당 이런 역세권 그다음에 그 구성역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이런 데들이 좀 발달되고 광교 이런 쪽들이 지금 점점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점점 내려와서 여기 상갈마을이라든가 상갈역 부근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도 그냥 같이 덩달아서 이제 그 키 맞추기로 올라간 아파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앞으로 뭐 가격이 오를 좋은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없네요. 그럼 그런 건 상가를- 없습니다. 그냥 예. 그냥 거주하고 거주 목적 달성하면서 자녀 잘 케어하시면서 뭐 이렇게 사시면서 나중에 내가 거주 목적이 다 달성했을 때 뭐 큰 이윤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 거예요. 말 그대로 예. 완벽한 실거주용 아파트가 되겠죠. 상갈역 쪽은 그러면 어때요? 상갈역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역 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파트 이쪽에 두진마을, 청년마을 뭐 이런 쪽보다는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평균 가격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예, 예. 이런 어차피 상갈역 쪽이 올라야 우리 청년마을 쪽도 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특별하게 우리 특별한- 아파트를 뭐 어떻게 할까요? 꾸밀까요? 이런 것들은 의미는 없는 이야기인 거고요. 예. 특별한 거는 그러면 뭐 아주 전망. 네, 특별한 전망도 거는 없고.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 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히 네. 또 크게 떨어진다 이러는 것도 없는 거고요. 예. 그냥 시세 따라 그 시장 상황 따라 흘러가는 그냥 그런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주하기에 부담 없으시면 그냥 계속 거주하시면 되는 그런 아파트인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곳에 이 전망 함께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른 투자 계획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자, 어떤 네. 고민 좀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강북구 수유동에 작은 빈자리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유동 혹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수유동 410-23. 410-23이요. 네, 자, 네. 여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보유한 지는 1년 아직 못 됐네요. 거주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고 임대 중이에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충 찾아봤는데요. 네, 네. 우이 초등학교 1구역에 있는 거네요. 네. 이제 우이 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을 1구역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2구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우이 초등학교 1구역에 이제 소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이쪽 지역은 당연히 고도지구 제한이 있고요. 네. 고도지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노후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개발하기에 굉장히 좋은데 이쪽 아까 제가 첫 번째 상담해 주셨던 분하고 이제 일맥상통할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우이초등학교 1구역 같은 경우는 2구역에 비해서 노후도가 훨씬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훼손이 됐다라고 해도 그래도 70% 후반대, 그러니까 70-80% 정도의 노후도를 갖고 있거든요. 네. 네. 충분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노후도는 만족시킨 상태고요. 네. 그리고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뭐 투자로는 뭐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라는 건 개발 압력이 그만큼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특히나 네. 아까 그 미아동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네네.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가오리역에 네. 이 구역에 대한 가장 근접돼 있는 부분이 구역 접경 부분이 100m 정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 재개발 아니면 뭐 공공 재개발 복합 네. 사업, 그다음에 역세권 쉬프트, 역세권 시프트. 네. 모아타운 네. 뭐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럴까요? 보니까 네네. 이렇게 저수지에다가 네. 남들은 낚싯대를 하나만 이렇게 들여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시청자님은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낚싯대를 여러 대를 들여놓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재개발, 공공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 모아타운, 뭐 여기 또 신속통합도 있겠네요. 네. 네.
신속 통합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개발 성격을 띤 모든 개발 호재들을 다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라도 하나 걸려라 하고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되더라도. 왜냐하면 노후도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역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고민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 그냥 가져가도 되고요. 혹시 이제 그 네. 자녀한테 네. 요즘에 또 증여? 증여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가격이 그렇게 공주가 1억 네. 이하짜리여서 네, 네, 네. 비싼 건 아니어서 혹시 네. 증여해도 되는 건지. 뭐 여쭤볼까요? 당연히 증여해도 되겠죠. 그런데 증여보다는 자녀는 네. 앞으로 이제 그 생애 최초도 있고 뭐 결혼도 해야 될 거고, 목소리가 아직 그렇게 뭐 자녀가 장성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지금 결혼해서 그 정년기가 손주 보고 있고 지났어요. 손주 보는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니 아이들이 정년기를 지나서 아직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그렇다고 보면 뭐 네. 40, 50대 되는 자녀분이 있는 건 아니시잖아.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주택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3기 신도시가 됐든 여러 가지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됐든 여러 가지 한번 그 기회를 한 번쯤은 누려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공동주택 뭐 공시지가 자체가 금방 이렇게 확확 오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띈 지역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덥석 먼저 증여라기보다는 일단 어머님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해 보시고요. 그 네. 이후에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피 붙는 속도보다 공시지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늦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봐가지고 증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으니까 네. 자녀분한테는 조금 기회 요인을 한 번쯤은 더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일단 먼저 덥석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변에 노후도도 충족되어 있고요. 앞으로 집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잘 들리시죠?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물건이요? 네. 남양주 쪽 플랫이거든요. 남양주요. 네네. 네.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그 빌라가 있는데, 네. 네,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잠실 쪽에요. 네. 투자는 어떤가 싶어가지고. 자, 남양주에 있는 빌라 지금 보유 투자 목적을 보유하고 계신 것 매도하시고 잠실 쪽으로 이제 갭 투자를 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연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싫어서요. 네? 지금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밖에 나와갖고. 네. 그 남양주 시청 쪽에 빌라를 갖고 계세요? 네. 네. 요거 가지고 계시는데 얘를 매도해야 되냐, 보유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그 팔아서 이 잠실 쪽에 네. 투자를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잠실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네네. 네. 남양주 시청이라는 게 1청사가 있고 2청사 있잖아요. 1청사 쪽 맞으시죠? 요 금곡역 아래쪽에. 네네. 그 묵현이 스키장 쪽이에요. 네네네네네. 여기에 이제 빌라를 갖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고 그다음에 잠실 쪽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네. 답변 드릴게요. 네. 우리 남양주 시청 쪽에 갖고 계신 빌라에 대한 주변에 큰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만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왕숙 신도시가 되겠고요. 네. 하나는 GTX B 노선이에요. 네. 요것들이 이제 우리 주택 그 가격을 좌지우지할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네네. 왕숙 신도시는 우리 주택에 대해서 좋은 조건으로, 양호한 조건으로 관여하지는 않아요.
네네. 왕숙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집은 더 나쁜 조건으로 바뀌어 버릴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곳은 재개발을 하고 새로 도시가 막 아파트가 생기면은 기존에 있는 집들을 허물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주 수요까지 다 발생이 되는데 네네. 우리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왕숙 도시가 생긴다고 하면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면 네네. 그냥 이 주변에 택지에다가 집만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주택 수요 세력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네네. 그러면 우리 주택 남양주 시청 쪽에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세입자가 됐던 내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됐던 좀 큰 도시 쪽으로 나가서 살고 싶어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 좀 안 좋은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GTX가 개통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네네. GTX가 예정이 돼 있는 게 2030년 개통 예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2030년에 개통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 땡겨지지는 않고 네네. 오히려 2031년, 32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집은 지금 갖고 계시는 빌라는 어찌 됐든 10년 이상 더 나이가 먹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만큼 노후주택이 되겠죠. 네. 그런데 얘네들이 뭐 재개발을 바라보고 그럴 지역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좀 먹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실 쪽으로 갈아타는 거는 찬성이에요. 찬성.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갈아타기에 찬성 의견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하셔서 꼼꼼하게 잘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네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경기도거든요. 네. 근데 33평짜리 다가구 주택이 하나 여기 지금 살고 있거든요. 경기도 어느 지역 보유하고 계세요? 저기 안양 쪽인데 여기. 안양이요. 예, 예. 네네. 예. 근데 이제 여윳돈이 이제 4억이 있거든요. 이 집 하나 갖고 있고. 네. 근데 4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 팔리면은 이제 내놔봤거든요. 여러 군데는 안 내놔서도 이제 몇 군데만 내놔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안 팔리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많이 벌어오는 분이 없어요. 그래갖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업하고 이렇게 보태갖고 조금 큰 거 사자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세월만 가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 여윳돈으로 네. 이제 어디 뭐 투자를 할 수 하는 거 하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뭐 테레비를 항상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뭐 사업자 등록 내면은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저씨는 이제 뭘 걱정하냐면은 내가 이 4억 있는 걸 가지고 집을 하나 더 사게 되면은 이제 이 집을 만약에 팔릴 때 굉장한 그거 뭐야 저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세금 관련해서도 이제 못 네. 산다고 이제 그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유자금 4억 원으로 지금 투자할 만한 곳과 그리고 예, 예.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왕팬이에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왕팬이에요. 네, 감사드리고요. 예. 안양에 지금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예. 당연히 임대를 주고 있고 나도 거주를 하고 있겠죠. 예. 얘는 여기서 한 100만 원 정도는 나와요. 월세 100만 원 정도는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4억 원이 여윳돈이 생겨서 요거를 이제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마음인 거네요. 그렇지. 은행에다 놨던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네. 또 텔레비에서 자꾸만 실물이 좋은 거지 돈은 놔두면은 네.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이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걱정도 네네. 되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집은요 저기 아빠 명 우리 아저씨 명. 남편분 명의로 돼 있고 남편분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저기 72세. 72세시고요. 예. 안양 여기 지금 갖고 있는 단독주택 요거 혹시 부동산에 내놔 보셨어요? 매매가가 얼마래요?
한 6억에 내놨었거든요. 6억. 그때. 예, 공동 주택 가격이 얼마예요? 한 그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공동 근데 주택이 6억에 아니구나. 공시 가격. 내놔도 좀 비싸게 보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는 재산세 내실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혹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그 월세 예. 100만 원 나오고 단독 다가구 주택이면은 그 돈보다는 더 비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예. 하나는 예. 보유 기간하고 예. 연령대에 따라서 예. 보유는 한 30년 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5년 이상, 예.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그다음에 15년 이상 보유함에 대해서 예. 종부세 혹시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보유하고 계실 때 그래서 제가 아까 가격 공시지가를 여쭤봤던 거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20%, 30%, 40% 이렇게 할인을 받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연령대도 우리 남편분께서 70세가 넘으셨다고 하는데 60세에서 65세, 65세에서 70세, 예. 그다음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예. 그 50%까지 또 감면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이 보유 기간하고 연령이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 한 80%까지 종부세 감면이 될 수 있는 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1주택자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주택을 하나 더 사시게 되면 네네. 이런 감면의 혜택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바로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안양에 대지 갖고 있으면서 월세 예. 100만 원 나오는 단독 다가구 주택이면 금액이 꽤 나올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6억 이상이 되면 예.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혼자서 단독 명의로 남편분 갖고 계시니까 예.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면 그냥 6억 이상이 돼버리면 바로 종부세 예. 대상이 되세요. 안 내도 근데 되는 세금을 내시게 되는 선생님, 거고. 제 의견을 좀 얘기 좀 한번 해도 되겠어요? 여보세요?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취득세 부분도 2주택이니까 예. 8% 정도의 취득 중과가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6억짜리 빌라를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예. 1주택일 때는 한 6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6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예. 2주택이 될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세금을 내버리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세금 폭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그럼 것들도 제가 한번 생각을 임대 하셔야 될 것 사업자 같아요. 그거를 내 가지고 빌라나 이런 거 사면 안 될까요?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종부세 이거는 혜택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고민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1대1 대면 상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방송 혹시 시청자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요,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1대1 상담으로 오프라인에서 저랑 같이 1대1 상담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깊은 상담이 될 거고요. 아주 콕콕 찍어서 뭐 원하는 투자처가 있다면 투자처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투자함에 따르는 어떤 세금에 대한 어떤 부담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절세 방안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서 그리고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직설적으로 제가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1대1 상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 샵 3989번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